안녕하세요. NFL 가이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엔드 시즌 쿼터백 랭킹 총정리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로 인사드립니다. 5위부터 1위까지는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순위권입니다. 이미 라인업을 대충은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드 시즌 쿼터백 랭킹 총정리 파트 2입니다. 5위 LA 램즈의 매튜 스태퍼드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슈퍼볼 우승 쿼터백이라면 당연히 못해도 2위에 있을 것 같겠지만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강한 업게임은 분명하지만 정규 시즌 기준 인터셉트 17개로 트레버 로렌스와 공동 1위인 상황이라 마이너스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라인이 조금은 문제이기 때문에 색을 한 경기에만 11번이나 당할 정도라서 많은 인터셉트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실제로 슈퍼볼 무대에서도 인터셉트를 당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이는 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버로우에게 자말 체이스가 있는 것처럼 스태퍼드에겐 리그 넘버원 리시버 쿠퍼 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반에 OBJ까지 들어오면서 스태퍼드의 어깨는 더욱더 열일했는데요. 한 번의 패스에 평균 8.1야드를 전진하면서 색을 당하면 그만큼 더 나아가면 된다는 것처럼 플레이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시즌 40야드 이상 전진한 패스가 18개로 1위, 총합 패싱야드 6074야드를 획득하면서 쿼터백 중 1위를 달성하며 지금까지 본인은 잘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렇게 꿈만 꿔오던 슈퍼볼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오랜 수건을 해결했는데요. 문제는 다가올 이 시즌입니다. 팀 베테랑 오펜시브 태클인 앤드류 휘트워스의 은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영혼까지 끌어모은 여파로 이 시즌 드래프트 픽은 104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 라이온즈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오던 쿼터백이기 때문에 다가올 이 시즌에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5위 LA 램즈의 매튜 스태퍼드였습니다. 4위 LA 샤저스의 저스틴 허버트입니다. 우리 수비진이 3골을 먹히면 공격진이 4골을 넣으면 됩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37점을 먹히면 41점으로, 42점을 먹히면 47점으로 이기면서 승리를 하나하나 쌓아 올렸는데요. 문제는 허버트도 사람인지라 컨디션에 따라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이지만 수비는 꾸준히 접점을 찍어주면서 패배한 경기에는 무조건 20점 이상을 내어주는 기염을 토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정도가 절정에 달아온 것은 플레이오프가 걸려있는 18주차 레이더스와의 경기였는데요. 공격진이 점수를 벌리면 수비에서 점수를 내어주며 14대 17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잡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수비에 막히면서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 레이더스는 차저스의 수비진을 뚫으며 29점까지 15점 차로 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와중에 4쿼터 13분쯤 허버트 본인도 인터셉트를 던지면서 결국 플레이오프는 못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약 8분을 남겨둔 시점부터 모든 패스를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몇 야드가 남았건 고포잇을 시도하고 성공하면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게다가 수비진이 정신을 차렸는지 웬일로 스택에 성공함과 동시에 펌블된 공을 가져오는데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차저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흐름을 탄 허버트와 차저스는 악으로 깡으로 전진에 성공, 총합 4연속 고포잇을 성공하면서 막판 터치다운에 결국 성공해냈습니다. 8분 만에 15점 차를 따라잡는 차력쇼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렇게 이어지는 연장전에서도 동점으로 유지되는 게임을 보면서 당시 무승부로 끝난다면 둘 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의 수였기 때문에 둘 다 진출하나 싶었습니다만 시원하게 뚫린 차저스의 수비진들 사이로 필드골 레인지에 들어온 레이더스는 경기 종료 2초 전 필드골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32대 35로 경기 종료, 허버트의 차력쇼가 막을 내리고 플레이오프는 내년을 기약하며 시즌도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2년차 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라이벌전, 심지어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걸려있는 경기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 고포잇을 거리낌 없이 시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심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의 단점이 보완된다면 그 누구처럼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정규 시즌 패싱야드 5014야드를 기록하면서
패싱야드 5000야드 이상 선수 목록에 역대 9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차저스의 귀한 보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4위 LA 차저스의 저스틴 허버트였습니다. 3위 버팔로 빌스의 조시 앨런입니다. 빌스 팬들에겐 참 고마운 선수입니다. 팀의 영원한 수적이라고 불리던 패트리어츠를 20 시즌에 이어 21 시즌에도 이기면서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문제는 패트리어츠를 치우니 칩스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20 시즌 13승 3패로 지구 우승, 89년도 이후 처음으로 AFC 챔피언십을 넘어서 슈퍼볼을 가는가 싶었지만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마운즈의 칩스에 가로막혀 무산된 것인데요. 그렇게 21시즌 절치부심하여 11승 6패로 2년 연속으로 패트리어츠를 꺾고 지구 우승에 성공하고 와일드카드전에서도 롱패스면 롱패스, 런이면 런, 그것도 안되면 쿼터백 런으로 패치의 수비를 뚫으면서 계속해서 터치다운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41대 17로 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패트리어츠를 압도하고 디비저널 라운드에 진출, 칩스와 빌즈의 리벤지 매치가 성사되었는데요. 이 경기가 이번 시즌 중 손꼽히는 명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앨런은 4쿼터 막바지부터 풀악셀을 밟기 시작했는데요. 러싱 플레이와 숏패스로 잽을 날리듯이 툭툭 전진하는가 하면 중간에 안되겠다 싶거나 꼭 필요한 순간에는 러닝백을 경험하면서 직접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포잇을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결국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2포인트 컨버전에도 성공하면서 29대 26으로 역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빌스의 승리가 예측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팀이 시즌 초반 부진했던 마움즈가 아니라 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마움즈였던 것이 큰 문제였죠. 칩스가 미친듯한 기세로 1분이 채 안되는 시간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아직은 안된다는 듯이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에 질세라 앨런도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준다는 듯이 마찬가지로 1분 안에 터치다운에 성공하면서 또 역전에 성공합니다. 13초밖에 남지 않았던 시간이니만큼 빌스는 승리를 확정한 듯이 기뻐했지만 전반 종료에는 필드골에 실패했던 칩스의 키커 해리슨 버커가 후반 종료 시점에는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연장전은 다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칩스가 선공권을 가져가면서 지쳐있던 빌스의 수비를 뚫고 터치다운 한 방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앨런은 필드에 서기도 전에 경기가 끝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이 시즌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앨런의 하드캐리가 돋보였습니다. 패스러싱이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내는 무빙과 쿼터백인지 러닝백인지 헷갈리는 쿼터백 런으로 자신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보여주는가 하면 패스는 당연히 잘한다는 듯이 75야드 패스를 던지면서 터치다운 빅플레이도 보여주었습니다. 21시즌 기준으로 데뷔 4년차인 선수가 3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직 슈퍼볼 무대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경쟁팀들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위 버팔로 빌스의 조시 앨런이었습니다. 2위 그린베이 패커스의 에런 로저스입니다. 진짜 잘하는 선수입니다. NFL을 대표하는 쿼터백 중 한 명이고 누구나 다 탐낼만한 쿼터백입니다. 실제로 NFL 오너스 MVP, 매 시즌 패싱야드 탑 10,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 등등 기록들만 본다면 자타공인 레전드가 맞을 겁니다만 제가 앞에서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이라고 했지 슈퍼볼 단골 손님이라고는 못했는데요. 2010년 이후 슈퍼볼 무대에 진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쿼터백이라면 한 번도 힘든 건데 왜 뭐라고 하냐 싶겠지만 로저스는 잘해서 더 문제인 겁니다. 정규 시즌 중에 막 13승, 12승씩 못해도 두 자릿수를 채우고 패싱야드 탑 10에 거의 매번 이름을 올리고 게다가 시즌 중에는 계속해서 활약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 진출만 합니다. 네, 우승을 못한다는 뜻이죠. 놀리기에 딱 좋겠지만 팬들은 속 터지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시즌 초 8연승을 달렸고 마무리도 5연승을 달리면서 팬들의 기대를 모았죠. 게다가 정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면 매번 졌던 천적 49ers를 이겼으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규 시즌을 13승 4패로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12번째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이번엔 12년 동안 들지 못했던 슈퍼볼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차게.
이게 경기 내용이라도 재밌었으면 저도 막 로저스가 패스를 러싱을 하면서 할 말이라도 많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시원시원한 패스가 나오거나 공격진의 슈퍼플레이가 경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팀이 경기를 결정지었는데요. 패커스가 킥 블락을 당하면서 3점을 획득하지 못하고 전반전을 7대 0으로 마무리한 것이 뼈아프게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펀트 상황에서도 블락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 블락이면 괜찮을 텐데 그 후 반응이 느리게 되는 바람에 나이너스가 블락된 공을 캐치하고 그대로 터치다운을 했는데요. 다소 어이없게 점수를 내어주며 역전을 허용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저스가 롱패스를 시도하고 최대한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실패하고 심지어 셋까지 당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패커스의 수비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점점 다가오는 나이너스의 공격진을 막지 못하고 그렇게 경기 종료 4초를 남겨둔 채 필드골을 허용하며 13대 10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규 시즌과 다르게 플레이오프에만 들어서면 귀신같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젠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정규 시즌만큼은 누구보다 압도적인 노련함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에 다음 시즌도 역시 슈퍼볼을 목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팀과 재계약이 불투명했던 가운데 무려 4년 200밀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패커스와 사실상 종신계약을 맺었는데요. 은퇴 전에는 슈퍼볼을 그래도 한 번쯤은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위 그린베이 패커스의 에런 로저스였습니다. 1위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톰 브래디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난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요? 슈퍼볼에 10번 진출해서 7번 승리한 그이지만 이번 시즌 기록들을 살펴보면 한국 기준 4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기록들입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이 중 쿼터백의 가장 중요한 기록들 2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패싱야드 기록입니다. 본인의 커리어 최고 기록인 2011년 패싱야드 5235야드를 2021년 5316야드로 본인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7경기로 늘어났으니 그럴 법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기록이 2일 시즌 패싱야드 1위 기록이라 그렇게 말해버리면 젊은 선수들의 기를 죽여버리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게다가 10년이 지나서도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점이 가장 놀라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는 터치다운 기록인데요. 이번에는 최고 기록 경신은 아니지만 43개로 우승 시즌인 작년 20 시즌의 기록을 넘어서면서 자신의 기록 중 두 번째로 많은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경기가 늘어났으니까 가능하지 않냐 라고 하시면 터치다운은 사실 한 경기에 2개를 기록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기록도 이번 시즌 터치다운 1위 기록이라 뭐지 괴물인가 싶으면서 이 양반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시즌을 가볍게 훑어봤으니까 이제 플레이오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19번째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 숫자는 2000년, 2008년도를 제외하면 자신이 주전으로 뛴 20개의 시즌 중 단 한 시즌만 빼고 모두 진출한 기록입니다. 그의 19번째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전 선수들 다수가 부상이던 벅스는 전반전부터 3쿼터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리드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테랑인 브래디도 어쩌지 못하면서 인터셉트 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OBJ의 고개 캐치와 함께 램지의 득점 이후 27대 3으로 바뀌면서 브래디와 벅스의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한방 한방 묵직한 패스들을 성공하고 시동을 걸면서 득점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록 킥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공격진의 기세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비진은 경기당 한 번 나오기도 힘든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램지의 공격진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흔들리기 시작한 램지의 공격진은 집중력이 흐트러졌는지 스냅 실수까지 나오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벅스의 수비진들은 빠져나온 공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브래디가 쉴만 하면 상대방의 공을 어떻게 해서든 뺏어오면서 다시 필드 위에 올려다 놓으면서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죠. 기세를 타면서 살아난 브래디와 벅스의 공격진들은 한방이 묵직한 플레이들에 성공하면서 득점까지 성공했는데요. 27대 27로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30초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램지의 공격진이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 한방에 30야드 필드골 레인지에 들어가면서 결국 필드골로 3점을 득점하며 30대 27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슈퍼볼 51에 만들어진 기적의 역전승이 다시 한번 나오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주전 선수들의 부재로 역전에 성공하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도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이 경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고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고트인지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직 충분해 보였지만 본인은 가야 할 때임을 느꼈을까요? NFL 최고의 자리를 비워주며 뒷세대들의 경쟁심에 불을 지피고 그는 정말 박수 칠 때 떠나갔습니다. 고트 톰 브레디였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이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빅벤과 톰 브레디, 그리고 작년 드류 브리즈 등 2000년대의 레전드 선수들의 은퇴가 아쉬운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레전드들을 보고 자란 선수들이 앞으로 보여줄 활약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에 담긴 탑 10들 중 신예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해드립니다. 엔드 시즌 총정리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아직 많은 내용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다가올 이 시즌을 대비하면 여기서 정리하고 새로운 시즌에 대한 소식들로 찾아오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컴바인 총정리와 목 드래프트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가이드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NFL 가이드였습니다.